무한한 시행이 저걸 만들어내는데 무한하지 않아도 확률을 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계산이라는 거는 항상 경제성이 있어야겠죠. 오케이? 뭐 지금은 뭐 컴퓨터를 써서 계산을 하겠지만, 그쵸? 우리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 폰노이만 얘기를 한 적 있나요? 그쵸? 이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폰노이만이 계산 다 했다고. 폰노이만만 계산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분야에서 이제 슈퍼컴퓨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까 어떤 이항분포 가 하나가 있어요. x가 n, p를 따르는 이항분포가 있어요. 근데 이 n 숫자가 너무 큰 거야. 예를 들어 뭐 400, 빨리 하나만 얘기해봐요. 2분의 1로 갑시다. 오케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냐면요. x가 180 이상 190 이상 210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21개 해야겠죠? 190부터. 그러면 x가 190일 확률이 어떻게 돼요? 400 컨비네이션 190 곱하기 2분의 1에 400승 더하기 191 곱하기 이거 계산하는데 10년, 이거 계산하는데 20년, 30년 계산해 놨으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항분포를 많이 시행하면 어떻게 돼요? 정규분포를 비슷하게 따라갈 텐데. 그러면 확률이 그래요. 자, 어떤 게 일어날 확률을 내가 구하려고 해. 이거를 결국 근데 확률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이래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쵸? 확률을 구하려고 해. 얘가 막 0.34, 그러니까 34%의 확률로 얘가 일어날 거다라는 걸 내가 예측했어. 그쵸? 근데 정확히는 34.1%의 확률로 일어나요. 근데 34%로 예측하고 계산해도 뭔가 일을 진행해도 문제가 크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내가 소수점 아래에 한 숫자, 그 밑에 또 한 숫자, 그 밑에 또 하나의 숫자를 더 구하는데 하나를 구하는데 1년, 두 개를 구하는데 10년, 세 개를 구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그 계산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계산에.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무한한 시행이 아님에도 얘를 뭘로 바꿔요? 정규분포로 바꿔요. 얘도 어떤 한 정규분포를 이제 비슷하게 따라는 가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평균이 얼마? 200이고, 평균이 200이고, 분산이 4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100, 10의 제곱, 표준 편차는 10.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오케이? 여기서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걸 G밸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G는 뭐였어? 아까 뭐 했어요? 이걸로 뭐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환 적분이죠.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구간의 아래 끝, 위 끝인데 아래 끝 여기다 집어넣으면 M은 지금 얼마고요? 200이 됐고 시그마는 10이 됐잖아. 19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겠죠. 이거는 미리 계산해둔 표를 가지고 얘를 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0.3413의 2배 68 3413 6828 3413 6826
3, 4, 1, 3이죠. 요렇게 될 텐데 이것도 밑에 사실 뭐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 더 구하는데 효과가 일단 이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68.26%면 된다는 거지. 뭐 그 밑에 하나 더 구하고 더 구하는데 시간이 10년, 20년 걸린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는 되게 비슷한 숫자라는 거예요. 엄청 비슷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로 하면 소수점 아래 진짜 뭐 100번째, 200번째 자리까지 뭔가가 나올 텐데.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해서. 퍼센트로 표현했을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모평균의 추정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모평균의 추정. 오늘 모평균을 추정하진 않을 거고요. 이런 거 먼저 봐요. 언어를 정리할 거예요. 모집단, 표본 집단,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분산, 표준 편차, 모분산, 모표준 편차. 얘네들을 구분해 볼 거라고요. 여기서 단어가 이만큼이 나와요. 이 단어들이 뭐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뭐가 읽혀요. 그쵸? 근데 제대로 안 알고 있으면 읽히지가 않습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모집단이라는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커요. 표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N값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별량의 개수가 커요. 지구인이라고 해볼게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 인류. 몇 개의 모집단에 몇 개의 별량이 있어요. 뭐 70억 개의 별량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표본 집단을 뽑는 거예요. 표본 집단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죠. 오케이? 근데 표본 집단을 뽑을 건데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어디 이탈리아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어. 프랑스 사람들, 북한 사람들 이렇게 뽑을 수 있어. 오케이? 뭐 저기 막 진짜 뉴질랜드, 노르웨이 막 이런 마오리족 막 되게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고. 북한 사람들을 뽑았을 때랑 저기 뭐 네덜란드 친구들을 뽑았을 때 어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뭐 평균 신장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를 보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모집단에서 추출을 할 때는 그렇게 추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랜덤 추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 즉 표본을 추출하는 이유는요. 뭐 하기 위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구인들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북한에서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랜덤으로 뽑아야 돼요. 그걸 무슨 추출? 임의 추출. 랜덤, 의미 선택. 그쵸?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종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그, 테란, 프로토스. 그리고 맨 밑에 임의 선택이 있어요. 랜덤이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랜덤 하면. 랜덤 했는데 계속 저그만 나와. 그쵸? 근데 그럴 수 있어. 몇 번은. 근데 수만 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10,000번 했어. 그럼 저그 거의 3327번 막 이렇게 고르게 분포될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임의 추출이라는 거죠. 고르게 그냥 인간공에서 이렇게 뽑는 거. 오케이? 우리는 지구인의 키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 누가 추정하냐고 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외계인이 와서 추정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구에 와서 사람들을 고를 거야. 어떻게 골라야 돼요? 지구 막 뺑뺑이 막 돌아. 1초에 7바퀴 반 막 빛의 속도로 돌아요. 그러다가 딱 해서 멈춰.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한 명 뽑아. 이렇게 뽑아야 된다고. 그쵸? 이렇게 뽑아서 임의 추출합니다. 그리고 임의 추출했어. 얘 키를 봤어. 조사를 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놔야 돼요. 왜? 뽑은 애 또 뽑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요.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뱅글뱅글 또 돌아. 그러다가 또 얘 뽑아서 이렇게 봐요. 오케이? 그렇게. 그럼 그거 무슨 추출이라고 해요?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런 추출. 돌려놓고 이 사람이 한 번 더 뽑힐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모집단에서 사실 여기서 내가 이거 뽑을 때 복원 추출은 내가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림상. 여기 안에 X1, X2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엄청 많은 애들이 있었어. 여기 막 엄청 많은 애들이 있었어. 근데 내가 뽑은 애들만 지금 쓸게요. X1, X2, X3 임의 추출을 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X4, X5 해가지고 XN까지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씩 해서 뽑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뽑진 않을게요. 북한에서 뽑은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뽑아서 집단을 만들었어. X1, X2, X3, XN까지. 오케이?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별량의 집단을. 표본. 또는 표본 집단. 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 N개가 있잖아요. 도수분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이 별량들을.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기호로는 뭘 쓰냐면요. X바 이렇게 써요. 오케이? 얘는 N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되겠죠.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이게 표본 평균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가 표본 평균인데 이 표본 평균은 다른 지구인이었어요. 저 안드로메다에서 온 애들이 이렇게 뽑았어. 근데 저기 어디 다른 데서 다른 은하에서 또 더 먼 데서 온 애들이 또 표본을 뽑았어. 그 표본이 항상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표본 평균은 항상 같은 값을 가질까요? 뽑을 때마다 다른 값을 가질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표본 평균은 여러 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확률 변수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 값으로 쓸 수도 있어요. 확률 변수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확률 변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X바 이 하나를. 그래서 X바 자체의 분산, X바 자체의 평균, X바 자체의 표준 편차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균이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확률 변수잖아요. 오케이. 확률 변수잖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V 시그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평균.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누구? 얘네들은 뭐예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얘네들은 뭐예요? 이거는 이 표본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본 안에서. 얘네는 표본 평균을 여러 가지 뽑아서 만들어낸 거고요. 표본을 이렇게도 한번 만들 수 있고 다른 표본 만들어서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이 표본 평균들을
나열해놓고 얘는 별량을 뭘로 쓰는 거냐면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 번. 이 표본을 여러 번 조사할 거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한 번 와서 내가 조사를 하고 갔어. 내가 조사한 표본은 이거야. 다른 표본은 알지 못해. 이 안에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얘네들 이 별량을 가지고 얘네들의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얘네들 자체의 분산. 얘네들 자체의 분산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로 쓰냐면요. 기호로는 S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가 되겠어요? 차는 S로 써요. 그럼 얘네 분산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이 얼마였으니까? X바였으니까. 각 별량에서 누굴 빼요? 편차를 얻어내야 되니까. X1에서 X바 뺄 거고 X2에서 X바 뺄 거고 그거 다 제곱하겠죠? 그래서 다 더하겠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X바를 해가지고 제곱해서 다 더합니다.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요. 오케이? 그리고 N으로 나눠야 분산이죠. 근데 N이 아니라 특이하게 N-1로 나눠요. 원래 평균이면 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왜 N-1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더 가까워. 맞아요. 이거를 나는 지금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지만 그쵸? 이 외계인들은 어떤 행성을 부셔본 적도 있고 그 행성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본 적도 있고 이 외계인들은 되게 많은 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내가 표본만 뽑아서 해봤거든. 분산을 계산해봤거든. 근데 분산이 자꾸 좀 작게 나오는 거예요. 표본에서 이제 모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본 분산도 구할 수 있잖아요. 계속 구해봤는데 표본 분산이 항상 좀 몇 개 작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작진 않아요. 표본에 뽑는 거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항상 작진 않은데 근데 좀 전반적으로 작게 나왔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거를 편향이라고 하거든. 편향? 약간 편향이 돼요. 그 자료에. 그 편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수를 하나 좀 낮춥니다. 분모를 하나 낮춤으로써 조금 더 크게 만들어요. 분산을. 그래야 모분산에 좀 가깝게 나오거든. 그럼 이거는 우리가 N-1을 외울 게 아니라 이 N-1로 나누는 이유. 왜 나눴다고? 모분산. 이상한 거잖아요. 모분산, 이거 어떤 이상한 노력이잖아요. 모분산과 차이를 줄이려고. 그럼 왜 모분산이랑 차이를 줄이려고 이 짓을 해요? 왜? 왜 모분산이랑 차이를 줄이려고 해요? 우리가 표본을 뽑는 이유는 뭐예요?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모평균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모분산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모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집단으로, 이 표본으로. 조금만 해서. 이런 것처럼 좀 더 적은 노력으로 뭔가 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경제성 있게 해보려고. 그러면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비슷하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랑.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노력을 했으니 우리 문제에서 풀 때 얘는 모분산 VX라고 쓸게요. 기호로는 오케이? 모분산과 이거 뭐라고요? 무슨 분산이야 그러면? 얘가 표본이니까 표본 분산이겠죠.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줄이려고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면 돼요? 이 표본 분산을 뭘로 쓰면 돼요? 모분산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왜? 노력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줘야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표준 편차는 뭐 별 쓸데가 없어요. 계산할 때 쓰이죠. 그러면 이 표본 표준 편차도 어때요? 얘도 누구랑 비슷하겠어요? 모표준 편차랑. 노력했으니까, 노력했잖아요. 알아줘야죠.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 거다? 같다고 생각하고 풀 거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모 평균. 기호로는 m이라고도 많이 쓰고요. ex로도 많이 써요. 오케이? 얘와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표본 평균에 평균이 있을 거예요. 얘는 EX 바, 얘는 X 바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얘와 얘는 완전 같고 얘와 얘는 비슷할 수 있지만 같다고 쓰지 않아요. 오케이? 같다고 쓰지 않습니다. 얘랑 얘는 완전 같다고 써요. 왜? 이거는 얘를 몇 번 한 거냐면요. 무한번에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많이 하면 얘네들 진짜 한 번씩 고루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왜? 랜덤 추출했으니까. 1000번 뽑으면 거의 3300번, 뭐 3400번 이렇게 뽑았겠죠. 근데 무한히 뽑았어. 우리가 다 같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극한으로 보내면 뭔가 어디인가 수렴을 할 거 아니에요. 극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평균은 극한값. 극한값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됩니다. 얘네 두 개는. 아예 같다고 풀어. 문제 자체에서도. 오케이? 그 다음에 모분산. 기호로는 V, X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기호로는 S제곱.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 V, X바. 그럼 얘는 누구는 같다고. 문제상에서 얘네 두 개는 같다고 써요. 문제상에서. 근데 비슷한 거지 같진 않죠. 문제상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같다고 놓고 씁니다. 그럼 얘랑 얘는 달라요. 그럼 얘랑도 다르겠죠? 오케이? 얘와 얘의 관계식이 근데 있어요. 얘 사이 관계식. 어떤 관계식? V, X바는 n분의 Vx와 같아요. 얘도 설명만 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거는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자료의 크기가 커질수록 n이 커질수록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해볼게요. 자, 내가 각각 한 명씩을 다 했어. 각각 한 명씩을 조사해서 보면요. 평균이 있을 거고 각각 자료들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꽤. 그러니까 뭐 키가 170이 이제 평균이면 180도 있고 190도 있고 150도 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편차가 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싸잡아 묶었어. n을 크게 묶었어. 나라별로 묶으면 또 그러니까 나라별로 묶으면 키 차이가 좀 날 수 있죠. 진짜 랜덤으로 다 섞어서 묶었어. 섞어서 묶었어. 10만 명씩. 그러면 다 거의 170이 비슷비슷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학급 반은 거의 랜덤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반 평균을 보면 전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개인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평균에 좀 더 몰리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삼포도라는 이 분산은 이 평균에서 자료가 멀리 떨어지지 않을수록 작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평균 낸 것들 되게 여러 가지 뽑을 거라 했죠.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이 모평균에 되게 가까울 거기 때문에 작아진다는 거예요. 삼포도가 작기 때문에 작아질 거라는 거예요. 얼만큼 작아져요? 모분산의 n분의 1배만큼 작아져요. 오케이? 이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얘 n이 2일 때 3일 때 해서 특수하게는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긴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n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료의 크기,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표본의 크기라고 읽고 이 별량의 개수, 표본 별량의 개수.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어때요? 얘는 작아진다는 거죠. 오케이? 자, 목표준 편차. 별거 없죠? 표준 편차는 그냥 계산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 시그마 x 라고 쓰는데 그냥 여기다 루트 씌운 거, 여기다 루트 씌운 거. 표본 표준 편차. S는 같게 쓰겠죠, 당연히. 얘는 두 개 같게 쓰겠죠. 비슷하지만 같다고 쓴다고. 그리고 누군 다르겠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는 시그마 x바. 이렇게 쓰는데 다르게 쓰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분산. 모표준 편차의 루트 n배. 왜냐면 양변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이 9개의 언어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이항분포랑 모평균의 추정까지 정리 좀 할게요.